네, 반갑습니다. 6월 13일 금요일 아침 시황입니다. 자, 뉴욕 증시가 하락 출발을 했는데 마감을 보니까 뿔고죽죽하네요. 좋습니다. 다우지수가 플러스 0.2%, 나스닥도 0.2%, S&P 500은 0.38% 상승했습니다. 자, 무엇보다 좋은 것은 하락 출발 이후에 상승 전환이죠. 양봉입니다. 자, 그리고 증시도 빨간색으로. 자, 이렇게 되면은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들이 또 생길 수가 있겠죠. 자, 뭐 걱정스러웠었던 이벤트는 다 끝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번 주에 있을 굵직한 이벤트 다 끝났고, 트럼프를 통한 여러 가지 잡음이 좀 있긴 있습니다만, 뭐 그다지 큰 문제 될 것 같지는 않고, 다음 주에 FOMC 있는 거, 그거 하나가 어떻게 넘어갈 것인가. 근데 지금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시장의 어떤 악재 요인으로 작용할 만한 내용은 없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금리 동결한다. 그럴 줄 알았어. 라는 식으로 나오겠죠. 그리고 점도표가 이제 다음 주에 발표가 되는데, 이 점도표는 올해 금리 인하를 몇 번 할 것이냐, 두 번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한 번으로 말 것이냐, 뭐 그런 거에 대한 결정이 나올 거예요. 근데, 그거만으로는 뭐, 특별하게 지금 우리가 사실 기대감이 굉장히 낮아져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특별하게 문제시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다만 트럼프가 이제 파월을 멍청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발작을 하고 있는 모습이라서 그게 어떻게 흘러갈 것인지 좀 봐야 되겠죠. 자, 그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면은요. 트럼프 관세 충격 없다 뭐 등등등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을 볼 수 있을까? 가장, 요거 볼까요? 네. 완만한 PPI의 저가 매수 강보합으로 마감됐다. 뉴욕 증시 이야기입니다. 자, 도매 물가 지표. 이게 PPI 지표거든요. 도매 물가, 생산자 물가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PPI 지표, 이 CPI 지표도 나쁘지 않았는데, CPI도 나쁘지 않았는데, PPI도 나쁘지 않다. 이게 발음이 좀 비슷하네요. 그죠? 자, 그래서, 소비자 물가 지표에 이어서 생산자 물가 지표도 예상보다 더 완만한 흐름을 보이게 됐다. 자, PPI 지표 같은 경우는 5월 계절 조정 기준으로 전달 대비 0.1% 상승했다. 시장 전망치는 0.2. 나쁘지 않은 거죠? 네. 자, 식품과 에너지, 무역 서비스를 제외한 근원 PPI도 0.1%밖에 안 올랐다. 예상치 0.3% 상승을 역시 하회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물가가 좀 완만한 상승을 보이는 것은 매우 긍정적이죠. 네. 급작스러운 인플레이션 아니면은요, 시장에 이런 완만한 인플레이션 나오는 것은 긍정적으로 보셔야 됩니다. 자, 근데, 자, 지금 이런 상황에서 고금리 기조를 계속 유지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한 의문점이 계속 들 수 있겠죠. 원래 이제 물가가 이제 완만한 이런 흐름을 보이게 됐을 경우에는 현재 경제 상황을 고려해서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물가 상승률이 완만했던 만큼 금리 인하에 더 우호적인 여건이 형성되었다라는 관측은 있어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파월은 지금 금리 인하를 생각하고 있지 않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금리 동결 확률을 75%로 반영하고 있다. 전날 마감 무렵에 81%보다는 조금 더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닐까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동결이 75%니까 인하는 25%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괜찮은 건가? 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겠습니다만 글쎄요. 파월이 과연 고집을 꺾을 것인지 봐야 되죠. 자, 요런 내용도 있기 때문에 트럼프는 지금 상당히 열받아 있는 상태. 아까 보니까 저런 거 있던데. 네. 파월 멍청이 있네. 파월엔 멍청이 비난을 했다라는 얘기인데 여기 지금 자동차 관세 얘기까지 같이 나왔기 때문에 같이 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캘리포니아의 휘발유 치약 규제 등을 폐기하는 법안 서명식에서 머지않은 시일 내에 자동차 관세를 인상할 수 있다라고 또 얘기합니다. 관세가 높아지게 되면 기업들이 미국에 공장을 건설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말을 했다라고 되어 있죠. 자, 이거는 뭐 아시겠지만 네, 관세를 여기서 더 올리게 되면 당연히 피해를 보겠죠. 네, 수출 기업들, 우리나라도 당연히 피해를 볼 수 있는 상태가 되고, 현대차가 지금 미국에다가 투자에 대한 부분들을 약속을 했지만,
그런 것들을 반영시켜 주지 않으면 네, 이 관세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부담되겠죠. 근데 관세를 계속해서 매기게 되면 사실적으로 유예를 좀 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자동차 부품 같은 경우는 뭐 내년도까지는 유예가 된다고 하지만 실제로 완성차 같은 경우들은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래서 지금 현대차의 그 미국산 생산이 많이 늘어나고 있죠. 자, 그런 부분들도 좀 있고,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입 동향 살펴보시면 지난 5월 달에 자동차 수출이 조금 줄었잖아요. 네, 미국에서 많이 생산했기 때문이죠. 실제로 자동차, 이 현대차나 기아차의 이런 어떤 실적 영향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합니다만, 아무래도 이제 수출 부분에 대해서는 네, 부담을 좀 가질 수밖에 없게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일단은 만드는 것이 더 이득일 것인가, 거기에 대한 부분은 제조업 회사들이 많이 체크를 해야 되고요. 자, 자동차 관세 25%에서 더 인상을 하게 되면 미국 내 자동차 산업을 보호할 수 있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만, 관세를 이렇게 더 올리잖아요. 그렇게 되면 문제가 뭐냐. 뭐 잘 아시겠지만 교역이 중단이 됩니다. 네. 근데 이 자동차 같은 경우는 솔직히 대체제가 있잖아요. 대체제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산 자동차 쓰면 되지 뭐 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네. GM 뭐 이런 거 쓰면 되잖아요. 그다음에 뭐 크라이슬러는 독일인가요? 네. 링컨 이런 거. 네, 이런 건 미국이겠죠? 네. 자, 그런 것들을 이제 사용하는 그런 고객층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국산 차량만 이용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 내용들도 참고를 해봐야 되긴 합니다. 그래서 요 부분, 이 관세를 여기서 더 올리게 되는 것은요, 예전에 그 법원 행정명령 나왔었던 그런 것처럼 잡음을 일으킬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이 관세를 올리는 게 저거겠죠. 네, 지금은 이제 관세를 부과하고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제 저거를 통해서, 그 협상을 통해서 충분히 조절할 수 있다라고 얘기가 나올 수 있는 거고, 지금보다 더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 문제는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뭐 교육이 더 줄어든다든지, 뭐 그렇게 됐을 경우에 또 문제 될 수 있겠죠. 지금 당장 이 미국 내 공장의 생산이 크게 늘어나는 그런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뭐 그 수요가 있는 상태에서 가격이 올라간다. 물론 중고차 쪽으로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결과적으로는 물가 인상으로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구매자의 부담 요소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뭐 일단 협박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리고 이 부분은 자동차 종목들에게는 오늘 당장 악재가 될 수 있는 요소는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네, 이미 25% 관세이고 뭐 올릴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얼마나 올릴 것인지 이런 것들은 아직 확실하지 않죠. 그 다음에 언제 올릴 것인지 그럼 확실하지 않고, 또 현대차 같은 경우는 일단 지난번에 뭐 미국에 공장 짓는다 해가지고 주가 한번 올랐다가 관세 부과되는 바람에 콱 떨어졌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어필해서 이제 협상에서 잘 이끌어낼 수 있다면 현대차에게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오히려 관세가 다른 쪽은 올라가는데 우리 쪽은 좀 내려갈 수 있다면, 또는 뭐 유지가 될 수 있다면 호재가 될 수 있는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은 협상이 잘 되어야지 되는 내용인데 협상을 빨리 해야 되겠죠. 네, 그 부분도 있고요. 자, 파월에게 멍청이라고 얘기합니다. 네. 이제 이거는 진짜 좀, 네, 좀, 뭐랄까, 정부 관료에게 막 이런 식으로 막말하는 것은, 네, 트럼프가 얼마나 인성이 안 돼 먹었는지 알 수 있는 내용이겠죠. 네. 비난을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안 된다, 뭐 등등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만, 네, 이렇게, 이게 뭐라고 한 거야? 해골? 뭐라고 하는 거야, 이게? 멍청인데, 이게 뜻은 뭐라고 해야 됩니까? 자, 파월에게 멍청이라고 비난하면서 금리 인하를 재차 압박했다. 봐라, 물가 내려가지 않았냐? 물가 괜찮은데? 뭐 이런 얘기하면서, 네. 이거는 인플레이션이 상승하게 된다면 연준의 금리 인상에 동의하겠지만 지금은 상황이 반대 아니냐? 뭐 지금 PPI 같은 경우 인플레이션이 내려가고 있는데 왜 이거를 이렇게 하고 있느냐? 왜 금리를 계속 동결하느냐? 왜 금리 인하 안 하느냐? 라는 식으로 얘기가 나오는 거죠. 네. 근데 연준은 계속해서 금리를 인하할 충분한 이유가 보이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는 바보 때문에 지금 네, 상황이 별로 안 좋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게 금리를 낮추게 되면 이런 게 있는 거죠. 600억 달러, 6천억 달러를 지출하고 있는데 이 부분들을 네, 좀 이제 더
덜 지불할 수 있다. 왜냐면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국채 금리도 같이 낮아지죠. 국채 금리가 낮아지게 되면 지불해야 되는 이자가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니까 요것을 이제 감소시키자라는 식으로 얘기하는 건데 파월이 금리를 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뭔가를 강제로 해야 될 것 같다라고 얘기하면서 뭐라고 했느냐? 파월 의장의 후임을 곧 발표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파월 의장은 내년 5월에 임기가 끝납니다. 1년 남았어요. 1년이 좀 안 남았죠? 자, 근데 네. 그 후임을 벌써 발표를 해버리게 되면 레임덕, 네, 그 끝판에 일어나는 약간의 그런 뭐랄까요, 이거 뭐라고 하죠? 비호감적인 부분들이라고 생각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 네, 이 레임덕을 유발시키는 전략. 그러니까 새로운 사람이 오면은 이런 일들이 생길 거야. 네, 기존에 있는 이 파월은 이건 안 되겠어. 라는 식으로 얘기가 갈 수 있는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파월을 더 압박하겠다라는 식으로 가는 부분이 되는 거라, 글쎄요. 네. 이 구간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지. 근데 파월은 지금처럼 이제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인플레이션 상황이 유지가 된다면, 결국에는 하반기에는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돼요. 네. 금리 인하를 하긴 해야 되니까, 요것도 고민이 좀 있을 겁니다. 고집을 계속 피우고 트럼프에 대해서 반발하는 모습이 좀 있지만, 결과적으로 상황이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으로 가게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트럼프한테 굴복하게 되는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참, 네, 애매할 것 같아. 지금 하기도 애매하고, 네, 그 다음에 트럼프하고 협조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또 금리를 내리게 되면 트럼프는 물론 그럴 줄 알았어, 이 멍청이 또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 거고, 파월이 뭔가 굴복한 것 같은 느낌. 왜냐면 트럼프가 자꾸 상황을 그렇게 만들죠. 네, 그렇게 만들어요. 아주 나쁜 놈들. 네. 자, 그런 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일론 머스크와, 네, 전기차에 대해 논의한 적이 있다. 난 테슬라를 좋아한다. 뭐 이렇게 밝히면서 이야기했습니다만, 전기차는 주가가 좀 내려갔죠. 네, 테슬라 주가는 좀 내려갔습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대이란 공격 가능성은 임박했다는 말을 하고 싶지 않지만, 일어날 가능성은 매우 크다. 이것도 약간, 네, 분위기 조성하는 듯한 느낌이 좀 있는 거죠. 네. 이란이, 네, 뭐 미국 시설을 공격할 것 같지는 않고, 이스라엘이 지금 이란 공격을 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라고 얘기 있는데, 이스라엘이 전쟁에 미친 것 같아요, 요즘에. 그래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요. 그죠? 네. 뭐, 그리고 이란이 뭐 핵을 포기할 것인가, 그 부분도 솔직히, 네. 요거는 또 조금, 네, 생각하기 어려운 부분인 것 같아 보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도. 그 다음에 볼까요? 네. 요즘에 이제 원전주들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네, 두산 에너빌리티의 주가가 가장 크게 오르는,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네, 대장주라고 소개해드린 지 몇 개월 안 됐는데, 그냥 뭐 주가가 파죽지세로 뭐 그 2배 넘게 올라버렸네요. 그죠? 올 들어서 200% 넘게 올랐다라는 얘기가 나왔고요. 시총 10위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다.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원전 르네상스 이야기 나오면서 나오는 모습이라서 더 갈 수 있는 상승이 나타나는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이 두산 에너빌리티는 SMR이기 때문에 이쪽에서 기대감, 여기에서 파생된 것이 이제 뭐 현대건설도 뭐 계속 신고가 나오는 그런 부분들 나오는 얘기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요런 내용들. 자, 일단 이 모든 것이 AI를 통해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니까 전력 수요가 증가하고 그에 따른 부분일 것이다 라는 식으로 되는 건데, 야, 이게 두산 에너빌리티가 두산중공업이었던가요? 예전에? 네,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야, 격세지감이네요. 그죠? 네, 이름 딱 세련되게 만들어내가지고 잘 올라가는 형태. 좋군요. 자, 아무튼, 다만 주가 급등으로 높아진 밸류에이션은 여전히 부담 요소가 된다. 자, 시총이 높아지는 건 좋아요. 그리고 뭐 수주 기대감도 있고 다 좋은데, 우리가 2차 전지에서 많이 봤잖아요. 성장 기대감이 있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계속 푸시업이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형태가 돼도, 실체가 계속되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향후 뭐 1, 2년 후의 거, 3, 4년 후의 거 갖다 쓸 수 있어요. 근데 그 이후의 거 실적이 나오지 않으면, 그러니까 3, 4년까지는 그래 알았어. 그래서 주가 올라갔잖아. 근데 더 올라가려면요, 그 이후의 실적이 나와야 되는데 그 이후의 실적이 뭔가 안 나올 것 같다라든지 아니면은 지금 예상했던 실적만큼 안 나오게 되면 주가가 크게 곤두박질 칠 수가 있거든요. 물론 지금이야 흐름은 좋고 장기적 관점이 좋고 뭐 실체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서서히 맞춰서 올라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단기적 급등을 너무 빠르게 해버리게 되면 주가 변동은
피할 수 없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셔야 됩니다. 자, 원전은 어쨌건 아직까지는 더 좋은 것 같아 보여요. 원전 르네상스에 대한 이야기가 아까 하나 또 있었던 것 같았는데요. 네, 미국에서는 원전에 대한 기대치가 조금 더 높기 때문에 그 다음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 한선이 연리를 하고 있죠. 네, 해외 쪽에서 계속 성과를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한전기술 같은 경우도 어제 많이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느낌들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요 내용들을 잘 체크해 주시고, 자, 그 다음에 오라클이 지금 깜짝 실적을 발표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네, 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게 되네요. 자, 마이크로소프트 1% 이상 상승하면서 시총 1위 달성을 했습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도 시총이 비슷하죠. 네, 시총이 비슷합니다. 그래서 세계 기업 중 1등 애플이 지금 뒤로 자빠져가지고 네, 완전히 너가웃이 됐는데 지금 상황에서는 엔비디아하고 지금 여기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시총이 그게 차이가 안 납니다. 네, 시총 차이가 얼마 안 나기 때문에 여기가 어떻게 뒤집어질지 봐야 되고, 애플이 3위로 많이 밀려났습니다. 그죠? 그래서 왔다리 갔다 지금 MN이네요. MN. 네, 마이크로소프트하고 엔비디아. 애플이 이렇게 뒤로 밀려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AI를 늦게 적용했기 때문이잖아요. 그래서 요것이 조금 네, 아쉽겠다라고 생각이 좀 드네요. 자, 뭐 일단은 AI 기술주 관련주 움직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오라클은요, 전일 실적 발표에서 전분기 실적이 시장의 예상치를 상회한 것은 물론이고 AI 특수를 이유로 올해 매출 전망을 상향했다. 그래서 주가가 13% 이상 폭등을 했다 라고 되어 있고요. 마이크로소프트가 월가의 생성형 AI 열풍을 일으킨 오픈 AI의 최대 주주일 정도로 AI에 많은 투자하고 있기 때문이다. AI가 더 확장된다는 것은 여러분들 꼭 아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생각 깊숙이 침투할 수 있을 겁니다. 자, AI를 활용하는 요소들이 점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은 더 강해지겠죠. 오라클은 클라우드 기업이에요. 클라우드 서비스.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AI가 커져요. 그것을 활용하기 위한, 구현하기 위한 뭐가 필요해요? GPU, 엔비디아가 수혜를 보는 거죠. 자, 그 다음에 그것을 이제 원활하게 작동시키기 위한 클라우드. 네, 즉 데이터 센터 서버가 필요한 거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전 세계에 퍼뜨리기 위해서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는 거고, 데이터 센터는 전기를 많이 잡아먹기 때문에 전력적으로 들어가고, 제가 예전에 몇 년 전부터 다 설명드렸던 내용이에요. 그죠? 이렇게 연결고리를 가지고 가다 보면 수혜주가 쭉 나온다고 했잖아요. 옆으로 쫙쫙 퍼지는 거. 거기에서 파생되어 나온 게 원전이에요. 그 원전도 그때 얘기해드렸죠. 자, 이 엄청난 전력 수요를 어떤 식으로 감당할 것이냐. 원전밖에 없지 않겠느냐.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지금 시장의 트렌드가 어느 쪽으로 움직이는지에 대한 것을 반드시 보셔야 돼요. 그리고 가지를 치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파생되어 나와서 이것이 진정이라면 어느 쪽으로 갈 것인가. 자, 조선 같은 경우도 좋아요. 조선 같은 경우 올라갔어. 조선은 배를 만들 때 그냥 만드는 게 아니죠. 철판이라든지 또는 피팅, 네, 이런 이음새 이런 것들 부자재 다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쪽 다 넘어가는 거죠. 예전에 우리가 반도체 같은 거, 자동차 같은 거 올라갈 때 부품주까지 같이 싹 썰어가지고 진행됐었던 그런 부분들이 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잘 보시고, 물론 이제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조정해야 될 부분들이 많이 있겠지만,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을 볼 때 그런 식으로. 자, 그러면은 또 다른 예들 들 수도 있죠. 정책적인 부분이 나타났어. 그럼 거기서 파생되어 나오는 거. 만약에 이번에 장마가 네, 굉장히 이제 오늘부터 장마 시작인가요? 내일부터 시작인가요? 아무튼 제주도부터 이제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번 장마는 비가 많이 온대요. 비가 많이 오니까 이제 대통령이 어젠가 그젠가 특별하게 지시한 게 있었죠. 우수관 잘 정비해라. 이런 거. 자, 그러면 맨홀 뚜껑이라든지 이런 쪽 볼 수도 있어. 그러니까 그런 쪽 또는 이제 정비 업체 이런 쪽, 이런 게 파생돼서 나온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시장의 흐름과 그 연결고리를 같이 붙여서 생각하시면 투자가 조금 더 쉬워지실 겁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가 뉴스를 보는 거죠. 네. 자, 아무튼 그렇다라는 거고요. 반도체는 올라갔는데 테슬라랑 이런 것들은 좀 떨어졌어요. 그래서 전기차 쪽은 좀 떨어지는 모습들. 2차 전지가 단기적 상승을 하고 나서 조정을 좀 받을 수 있는 구간까지 들어가니까 또 이런 게 나오는 건지
한번 보긴 해야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런 형태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네, 요 정도까지 오늘 아침 시장 보고요. 자, 오늘은 주말이기 때문에 어제 만기도 끝나고 해서 갑자기 네, 이 수급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폭풍 매수로 또 들어올 것인지 아니면은 네, 오늘은 좀 털고 좀 관망을 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반도체 쪽이 올라가게 되면 자동차가 좀 흔들리더라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이긴 하고요. 자동차도 뭐 별 볼일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다 같이 올라가 버리면 좋은 상황이 될 수 있겠고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 쪽은 일단 분위기 좋으니까 삼성전자든 하이닉스든 조정의 어떤 느낌을 가지고는 있지만 네, 잘 지켜주게 된다면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 보입니다. 다만 네, 그렇게 된다면은 개별주 쪽 움직임이 조금 더 강세를 보일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변동성은 조금 생길 수 있는 시점이지만 특별히 걱정하실 내용은 아닌 것 같다 보여지니까 오늘 상황들도 잘 보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주말장은 원래부터가 변수가 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변동성에 주의하시면서 오늘은 가급적이면 오후에 매매 타이밍을 보시는 것이 유리할 수도 있겠다 생각되네요. 그 부분 체크하시고요. 자, 저는 장중시장 때 다시 오겠습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 자료이며 투자의 최종 책임은 본 방송을 이용하는 본인에게 있습니다.